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쿄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용진입니다. 용진님, 맨날 슈투디엔콜렉 이야기 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제가 대학 얘기를 하면서 늘 슈투디엔콜렉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예, 그걸 제가 이제 다행히도 얘기할 때가 와서 드디어 내가 되게 기쁘네요. 슈투디엔콜렉은 대학 입학 전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는 대학 예비자 과정이라고 한대요. 이걸 해야 하는 이유는 독일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독일 대학에 진학하려면 제 성적이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돼서 인정이 안 되면 슈투디엔콜렉을 되게 한대요. 네. 그래서 이 슈투디엔콜렉을 다들 줄여서 콜렉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콜렉이라고 부르면 그 슈투디엔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콜렉은 모든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 지원할 때 한창 찾아볼 때 읽었었는데요. 옛날에는 콜렉이 많았대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슈투디엔콜렉 과정을 따로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 네, 콜렉을 하면은 쉽게 말해서 아예 독일 고등학교 과정을 했다고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콜렉 아무 데서나 하면 보통 모든 독일 전역에 있는 대학에 지원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보통은 돼요. 그리고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모든 독일어 확실한 게 없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다 확인해 봐야 돼. 근데 보통은 다 돼요. 제가 이제 마이언츠에서 슈투디엔콜렉을 하고 뭐 같은 주가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라인란트팔츠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슈tat에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헤센이긴 하지만 다 인정이 됐고 그 바덴베아튼베르크에 있는 그 프라이부르크나 이런 데 지원했을 때도 다 됐고 함부르크 대학에도 지원했었거든요. 거기도 다 됐고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용진님이 굳이 대학교에 바로 안 가고 독일 대학교에 바로 안 가고 콜렉을 해야 했던 이유가 한국에서 다녔던 대학교 성적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얘기에 앞서서 제가 얘기해야 할 게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또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억나시죠, 경관님? 무슨 링크인데요? 제목을 알려줘야. 맞아, 그렇네요. 그 DAAD 주한독일 고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기억나요? 우리 대학교 그 지원 얘기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홈페이지잖아요. 엄청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죠. 이 이름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까 되게 떨었는데 그걸 또 올려드릴 건데 그거 타고 들어가면 그 학사 지원 과정 학사 과정을 위한 지원 자격 안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 되게 자세하게 상황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유학 관심 있으면 들어가셔서 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고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케이스에만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을 들어가는 3년이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3년 정말 까마득하네요. 그렇죠. 보통은 한 1-2년? 2년 정도에 다 들어가거든요. 독일 온 지 1-2년 만에요? 네. 2년. 빠르면 진짜 1년 너무 빠른 거고 한 2년? 1년 반, 2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부모님께 특히 저희 어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려면 제 대학 지원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다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독일어 배우면서 여러 대학에 지원했다. 대학에 붙었다. 근데 독일어 시험에 못 붙었다. 그래서 언어 성적이 안 돼서 독일 시험에 못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지원했는데 한국인에 대한 그 리슈트리니엔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붙었던 대학에도 냈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운이 아시스트이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이게 대학 지원하는 외국인들은 다 알 건데 이게
외국인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그 우니 아시스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우니 아시스트가 지원자하고 대학 사이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들이 귀찮으니까 여기 맡기는 거죠. 얘를 통과하면 넌 통과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우니 아시스트가 뭐 조건이 바뀌었다고 제 성적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붙었는데 네. 조건이 바뀌어서 올해 이거 똑같은 너 성적 이거 이제 안 돼 이렇게. 그쵸. 뭐가 왜 그런지 잘 성적이 간당간당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우니 아시스트 그러면은 적어도 우니 아시스트를 통해 가지고 네. 대학은 아니더라고 스튜디엔 콜렉을 지원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진짜 글도 썼었어요. 왜 안 되냐. 이메일을 쓴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이메일하기보단 그 사이트에 그 뭐 몇시야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아 항의하는 네, 그쵸, 불만 그쵸. 제기하는. 네, 그래서 거기 썼는데 결국엔 네. 답을 받았는데 왜인지는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결과적으로 안 돼. 우리는 뭐 너 거를 확인했는데 이건 안 된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화나네요. 콜렉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더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그 우니 어시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많은 대학들이 네. 독일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그 외국인 지원자에 한해서 그 우니 아시스트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니 아시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저는 대학들에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깝깝하네요. 그쵸? 큰일 난 거잖아요. 이건 근데 진짜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진짜 다 포기하고 한국에 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저 기억나요. 그때 카스레 살 때 왔었잖아요. 저 카스레 갔을 때 놀러 갔었는데 되게 우울해하고 맨날. 되게 우울해했는데 그게 네. 뭐 때문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너무 긴 얘기니까 굳이 막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찮게. 제 머릿속은 그때 꽃밭이었어가지고. 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떡해. 네. 근데 그때 진짜 다행히도 네. 독일의 우니 아시스트를 통하지 않고 그 대학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오. 불행 중 진짜 다행히로. 네. 근데 진짜 적었었거든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네. 진짜 몇 개 안 됐어요. 네. 한 15개도 안 됐던 건 10개 정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얼마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인츠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마인츠 대학에 뭔가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보고 입학하고 싶으면 네. 슈튜디엔 콜렉을 해야 된다고 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지도 받았어요. 편지. 다행이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진짜. 저 진짜 다 포기하고 한국 가야 되나 싶었는데 한 줄기의 신날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신낫 같은. 미안해요. 한 줄기의 신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그렇게 슈튜디엔 콜렉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길죠. 뭔가 이게 좀 더 있어요. 근데 그냥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자세하게 요약하면 이게 여기서는 정말 몇 분 안에 끝나는 거지만 이거 답변 기다리고 새로 방법 찾고 그쵸. 기다리고 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제가 독일에 온 지 1년 반에 네. 어학을 붙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대학에 떨어진 거고 1년 됐을 때 대학에 떨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1년 반에 시험을 붙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원한 그 해에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슈튜디엔 콜렉을 사실은 2년 반 지나고 한 거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간 지 3년 됐다 했잖아요. 네. 그 3년 중에 마지막 반년을 콜렉을 한 거였어요. 그렇군요. 네. 와. 그래서 정말 험난했습니다. 융진님한테 진짜 중요한 과정이었겠네요. 그쵸. 그 슈튜디엔 콜렉이 엄청 중요한 과정이었죠. 이거 없었으면 진짜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처음에 슈튜디엔 콜렉 하고 있다고 소식 들었을 때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중간 단계까지 거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반년 했다고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런 찾아서 다행이네요. 그쵸. 이거 없었으면 진짜 네.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반년 슈튜디엔 콜렉에서 배운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죠. 슈튜디엔 콜렉은 저한테 도움이 정말 아주 많이 되었고요. 오, 네. 네, 이게 제가 차분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저한테 중요한 과목들을 일단 독일어로 배우거든요. 네.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도 되고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 뭐 수업을 이제 독일어로 들어야 되니까. 네. 또 독일어 시험 보는 것도 그러니까 독일어로 시험을 나중에 보잖아요, 대학에서. 네. 근데 독일어로 시험 보는 것도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고 이게 다 미리미리 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익숙해질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대학 수업만큼 막 엄청 어렵진 않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그렇군요. 고등학교 비슷하게. 물론 고등학교 우리는 반년을 했으니까 네. 엄청 뭐 많은 걸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고등학교 같았다. 그래서 그렇군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 또 이제 도움이 됐던 이유는 이거 그냥 다른 이유인데 네.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친구 네. 얘기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 영향 굉장히 많이 주고요. 앞서 네. 말했듯이 이게 마지막에 시험을 하나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시험으로 제 점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받은 점수가 대학교 입학할 때 지원할 때 검토되는 네, 중요한 점수로. 그렇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 시험 이 과정을 하고 마지막에 본 시험 점수랑 네. 그 본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성적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거랑 합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확실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것도 제가 엄청난 긴 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안 읽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국 대학교도 막 성적 산출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독일도 그렇겠죠. 뭐. 독일도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우. 그냥 보고 싶지 않아. 그죠? 그냥 일단 네. 지원하고 붙으면 좋고. 그쵸. 그래서 붙어보면 그렇다고 막 성적을 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야지. 그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합쳐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네.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함으로써 이제 저도 독일 고등학교 과정과 비등한 과정을 끝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멋지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이 시험 결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거고. 네. 그렇죠. 잘 보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수학은 되게 잘 봤고. 네. 그때 화학을 되게 못 봤고. 그 다음에 생물을 되게 잘 봤었고. 그랬었죠. 멋지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마인츠에서 콜렉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렉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안내를 다 해줘요. 뭘 공부해야 된다. 네. 그 아우프나메 포이풍이라는 걸 또 보거든요. 네. 콜렉에 입학하기 위해서. 왜냐면 입학해야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중에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콜렉 입학하려면 콜렉 입학 시험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때가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번역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독일 진짜 제대로 된 텍스트를 읽는 거여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과정에 따라서 입학 시험도 좀 달라요. 네. 저는 이제 그 생물 쪽 과정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생물 시험을 봤었고요. 네. 생물화학 관련된 시험을 봤었고 그럼 독일어 시험도 보거든요. B1에 해당하는 B2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나? 네. 근데 그 자체적으로 하니까 어렵지 않은 시험인데 근데 말하기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써내는 이런 거였는데 저는 이미 그 전에 대학 시험 어학 시험 자격증이 있어서 네. 안 봐도 됐습니다. 좋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붙으면 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슈튜디엔 콜레기아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트요? 슈튜디엔 콜레기아트, 슈튜디엔 콜레기아틴. 이게 이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슈튜디엔 콜레 과정하는 사람들. 뭐 단어가 길어요. 단어가 심지어 안 들었으면 몰랐을 것 같은 단어 아닌가요? 딱 뭐라고요? 야트? 아니 그건 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거기를 입학을 하면은 네. 저도 마인츠 대학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튜디엔 콜렉이 대학교 부설 기관인데 거기 입학하면 대학 일반 학생들처럼 입학을 하는 거죠. 인정이 되는. 그쵸. 그래서 그 시메스터 티켓도 나오고 그게 교통권. 그쵸. 그리고 뭐 수업 시메스터 바이트락도 네. 다른 학생들처럼 내고 시메스터 바이트락은 행정비, 한 학기 행정비. 뭐 한 학기 수업료라고 하긴 하는데 뭐 행정비랑 그 티켓 네.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 다른 학생들과 같이 내요. 다른 대학교 학생들. 그냥 학교 진짜 이마트리콜리언을 하는 거예요. 그 입학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 오, 좋군요. 네. 그래서 왜 그 한 학기짜리 임시 대학생. 그렇죠. 그런 거죠. 좋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왜 우리 한 달 생활비 편할 때 뭐 티켓 아우스너츠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여러 도시 다녔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다 티켓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서 못했겠죠. 그렇죠. 아까 임시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러면 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뭔가 슈튜디엔 콜렉 과정이 대학 입학 전 준비 과정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뭘 배우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일단 과정부터 얼마나 걸리는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과정이 보통은 1년이에요. 네. 보통 1년인데 마인츠만 반년이었어요. 아, 이게 또 대학마다 1년이에요. 다르군요. 아, 근데 보통 1년이에요. 마인츠만 다른 학교는 다 1년인데 보통 이 마인츠 대학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아하. 마인츠만 반년. 네. 그래서 반년이니까 조금 힘들었던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1년짜리 과정을 반만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해서 한 거군요. 그쵸. 그 좋긴 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또 반년하고 시험 보면 되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학 마인츠. 집중 코스로. 그쵸. 보통 1년인데 우리는 반년 했다. 네. 좋긴 좋지 않나요? 1년 안 하고 반년만 해도 되니까. 수업이 얼마나 빡세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그래도 반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담감은 적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1년 하라고 했으면 좀 너무 길지 않나. 1년을 또 어떻게 다 하나. 그쵸. 그래서 이제 또 과정 뭐 공부하는지 궁금하다 했잖아요. 네. 콜렉에는 뭐 5가지 과정이 있대요. 네. 그래서 마인츠에는 4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 M, 텍이 S 코스가 있었거든요. 네. 다 배우는 게 조금씩 다르고 네. 어디 과정을 이수했는지 따라 나중에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달라요. 네. 한국에서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서 다시 공부하고 싶으면 네. 한국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 독일에서 어느 과든 다 지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엔세 뭐 누메로스 클라우스라고 하는데 대학 입학 인원 제한이 있는 학과 빼고는 다 네. 지원해서 다 붙을 수 있고 물론 저기 엔세 대학 입학 인원 제한이 있는 과는 뭐 점수가 중요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문과였는데 막 이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좋네요. 예를 들면 이제 문과 나왔는데 난 컴퓨터 공학 하고 싶다.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한국에서 1, 2년 다녔다. 네. 이러면 독일에서 다시 대학 갈 때 한국에서 전공하던 학과로만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독일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네. 뭘 기존에 배웠고 거기에 기반을 해서 대학에서 뭘 배운다. 심지어 그 고등학교가 네. 뭐 생물만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뭐 컴퓨터 공학만 공부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거기에 우와. 기반을 해서 대학을 또 가는 거예요. 우와. 네. 어쨌든 그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대학을 1년만 다니다 오면 콜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 경우가 많고 제가 알기로 2년 대학 다니면 바로 같은 과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윤지님은 대학을 한국에서 1년 정도만 그쵸. 하고 온 거군요? 네. 저는 1년 정도 했어가지고 콜렉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 네. 근데 또 좀 케바케고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링크 걸어뒀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일단 보시고 네. 그리고 네 거기서 말하는 대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탐험을 제대로 해봐야겠군요. 그쵸. 그 대학 1년 다닌 거에 대해서 이제 코스 과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5개 정도의 코스가 있다고 하셨던 거죠? 그쵸. 제가 네. 한국에서 뭐 대학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에 네. 기반해서 제 과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일단 근데 그 편지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우프나메 프리풍 하라고. 잠깐만요. 무슨 편지요? 여기는 다 편지로 와요. 네. 제가 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네. 저한테 연락을 줬다고 했었잖아요. 아, 마인츠 대학에서요? 네, 그쵸. 네. 콜렉 하라고. 그때 그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너는 무슨 과정을 해야 된다. 입학하려면? 네. 아우프나메 프리풍에 붙어서 이 과정을 해야 뭐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우프나메 프리풍이 뭔지 구독자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입학시험. 네. 그쵸. 그래서 저는 M 코스를 했고 저는 물리치료학과를 1년 다녔기 때문에 M 코스를 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과정들인지. 네. 저는 마인츠 대학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또 종합대학이어가지고 우니베르시테트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M 코스를 한 거고 네. 또 이 대학에 종합대학이어서 과정이 4개나 있었던 거거든요. 다양한 네. 과정이. 근데 일단 다른 설명들 보니까 종합대학에는 5가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파호슐레 응용대학 이런 데에는 그 과정이 한 4개 있는데 이름이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제가 뭔가 배우는 건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종합대학 콜렉 과정을 다녔으니까 네. 보통 거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들 네. 그 과정만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이게 M 코스가 있는데 M 코스는 의학 쪽 생물이에요. 의학대학 가고 싶은 사람, 생물 기반하는 그런 쪽. 네. 심리학과도 갈 수 있고 보통은 화학을 안 쳐주는데 다음 샷은 화학을 쳐줬어요. 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과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네, 보통 화학은 T 코스인데 이제 T 코스가 나오거든요. 네. T 코스는 수학, 과학, 엔지니어링. 예를 들면 물리 가고 싶다. 물리 배우고 싶다. 뭐 IT 쪽을 가고 싶다. 그럼 이걸 가야 돼요.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V 코스는 비즈니스 쪽이라던가 사회과학, 경제 이쪽. 네. 뭐 느낌이 오죠, 근데. 네. 그리고 또 게이 코스가 있는데 게이 코스는 독일어, 뭐 인문과학, 인문과학이 몰라가지고 저 찾아봤는데 뭐 인류학, 언어학, 뭐 사회학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S 코스가 있는데 S 코스는 뭐 언어 관련된.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M 코스를 들었던 거고 저는 수학이랑 화학이랑 생물 수업을 들었어요. 과목이 그렇게 많진 않았네요. 많진 않아요. 그리고 T 코스는 제가 알기로는 걔네는 화학 대신 물리를 배우고요. 사실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은 그냥 뭐 대학 수업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른 수업 8시부터 시작하고요. 네. 뭐 늦는 건 뭐 3, 4시에도 끝나고. 8시 시작해서 그러면 빠른 수업은 몇 시에 끝나는데요? 8시에 시작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시에 시작해서 1시간 반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씩만 수업을 해요? 그건 아니고요. 그 한 블럭이 1시간 반 정도였고 아하. 많이 있으면 뭐 3, 4개? 있을 때도 있고 독일어 수업도 있고 여기에요. 그래서 한국 고등학교처럼 아침 8시부터 막 저녁 막 3, 4시까지 하는 건 아닌 거죠? 쭉 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쭉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것도 약간 대학 수업처럼 이렇게. 그래서 대학 수업이랑 비슷하다. 그렇군요. 독일어 성적도 만들어야 되니까 독일어 수업도 듣는 애들도 있고요. 네. 저는 독일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됐었잖아요. 네, 이미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독일어 수업 듣는 애들도 있고 영어 수업도 있어요. 영어 수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Feststellungsprüfung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에 보는 시험 이름이 이거예요. 아하. 보통은 FS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네. 이게 본인이 들었던 수업 영어 빼고 다 보는 거예요. 영어 빼고요? 네, 영어 빼고 독일어는 뭐 그 전에 자격증 있으면은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들은 수업만 시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수학이랑 물리랑 수학이랑 화학이랑 생물을 봤었죠. 정말 시험의 연장이네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이 없어요. 여기는 시험이 끝이 없어요. 여기서 공부하려면. 당연한 말인데 싫어. 네. 이제 그러면 저한테 콜렉하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서로 공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들 비슷한 처지에. 그렇죠. 비슷한 처지에 아하. 이해도 잘 되고 네.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 사귀기도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또 외국인이니까 그 친구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친구 사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공부에 열정이 넘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연락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막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같이 이것저것 많이 다니고. 너무 좋네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연락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마니샤 아시죠? 네. 그 친구가 이제 콜렉 친구예요. 근데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아니고 네.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가 그쪽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업이 달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인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슈튜디엔 콜렉을 하는 독일인이 있었다고요?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왜냐면 독일인들은 보통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은 왜 슈튜디엔 콜렉을 하냐면 네.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성적이 독일에서 인정이 안 될 때 외국인처럼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그러니까 성적으로 인정이 되는 고등학교 거죠. 때 성적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학점 인정식으로 수업 이수를 좀 더 받으려고 오는. 네, 근데 보통 미국에서 다들 고등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적이 뭐 완벽하게 인정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인 친구들인데 네. 콜렉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2018년 여름에 네. 그 슈덴 콜렉 과정을 할 때 그때 아랍권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 네. 베트남 학생들이 되게 많았고 스페인어권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M코스에는 아랍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 마니샤가 했던 S코였었던가? K코였었던가? 거기는 베트남 학생들이랑 스페인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 콜렉할 때는 한국인이 저 말고 2명 더 있었거든요. 네. 가끔 밥도 먹고 그랬는데 연락은 아직 이제 안 합니다. 그쵸. 아쉽게도. 네. 저는 이제 콜렉할 때가 제일 재밌었는데 네, 대학 들어가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콜렉이 제일 힘들었다고 했던 학생들이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대학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학하고 나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네. 미리 이런 걸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근데 적응한 면에서는 좋았어요. 애들 말도 잘 통하고 재밌게 보내고 내가 말 뭐해도 막 까르르 웃어주고 대학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뭔가 제가 슈즈네인 콜렉 이제 얘기하면 뭔가 감이 좀 오시나요? 네,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하게 돼서 진짜 너무 기뻐요. 그니까요. 이 약간 용어도 어렵잖아. 사실 슈투디엔 콜렉 하는 게 뭔가 들으면 그게 뭐지? 그쵸. 그래, 대학 입학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냥 언어 체인스만 만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고 아닌 경우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은근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에 오래 산 외국인들 있잖아요. 콜렉이 네.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대요. 어허.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니, 그 학생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나이가.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르헨티나 분이신데 네. 독일에 와서 콜렉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은근 콜렉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 중에. 그러니까 이게 또 독일에서는 그냥 흔한 독일 외국인들이라면 좀 많이 다 알 법한 그렇군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참 뭐가 많아.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는 건지 내가 여기서 굳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아하. 네. 굳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있었어요. 아하. 저한테 슈딩 콜렉 할 수 있냐고 심지어 물어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요? 인터넷에서요. 익명자가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원을 해봐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슈딩 콜렉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